최용규 십장생 영어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패션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올가을에는 어떤 패션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 표현들은 이렇게 의상과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먼저 각각의 옷들의 이름이 뭔지 그 옷 종류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수트라고 하면 뭐 요즘은 우리가 이제 정장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직접 이렇게 남자들의 정장을 수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수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드레스는 그러면 여성의 옷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 이제 화려하네요. 이게 드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팬츠라는 단어는요. 바지를 팬츠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각의 바지도 이 종류별로 이게 그 천의 종류별로 부르는 이름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바지라는 단어만 여기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조심하실 게 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바지는 하나가 아니죠, 그죠? 한쪽이 아니라 다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복수로 쓴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팬츠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의 치마는 당연히 스커트죠. 얘는 넣는 부분이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복수로 쓰지 않고 그냥 스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셔츠는요, 그 소위 반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셔츠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베스트는 뭐가 되냐면 조끼죠. 조끼를 베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발음을 조금 잘못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가디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원래는 가디건이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카디건입니다. 이렇게 생긴 옷이죠, 그죠? 얘를 카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발음이 가디건이 아니고 카디건이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스웨트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스웨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목폴라 뭐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목폴라가 아니고 터틀넥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집어 넣어서 입는 옷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자동차 표현 배우다가 배운 적이 한 번 있었죠. 플로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목이 올라가서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입는 이런 옷은 터틀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 말고도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옷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꼭지는 콩글리시에서 건진 영어인데 이 콩글리시도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의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표현들 아주 대표적인 것 4가지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 올바른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이렇게 뒤에 우리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는 이런 옷들을 후드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자, 얘도 콩글리시 편에 등장을 하셨으니 잘못된 영어군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표현 중에는 와이셔츠라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당연히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바바리 코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제 간절기에 주로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틀린 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의상 관련 표현 중에는 가장 웃기는 말이 이 추리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각각 어떻게 고치면 올바른 영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모자 달린 옷, 후드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이 후드가 이 옷 뒤에 달려있는 모자를 후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 옷을 영어로는 이처럼 후디라고 부르면 저게 이제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후티라고 부르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후디라는 올바른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와이셔츠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온 건가? 자, 사람들이 이렇게 셔츠가 잘 보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게 와이셔츠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얘는 그게 아니고 유래가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화이트 셔츠였는데요. 하얀 셔츠죠. 주로 요즘이 이제 뭐 알록달록한 것도 입지만 예전에는 주로 흰 것만 입었으니까 그래서 화이트 셔츠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발음을 이제 잘못 알아듣고 자기들 편의대로 이렇게 와이셔츠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이 와이셔츠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얘를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와이셔츠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할 만도 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와이셔츠라는 이 말은 그러면 올바른 말은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드레스 셔츠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얘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죠? 앞으로는 와이셔츠보다는 기왕 영어를 쓰실 거면 드레스 셔츠라고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버버리 코트라고 부르는 건 얘는 주로는 이제 뭐 예전 군대에서 많이 입었던 옷들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얘는 사실은 요건 아주 유명한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명품 상표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저 상표에서
이 코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버버리 코트라고 된 것이고요. 근데 얘는 올바른 영어는 뭐가 되는 거냐면 트렌치 코트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건 얘는 상표예요. 얘 회사에서 만들었던 제네 회사에서 만들었던 이 옷을 보고 이제 저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고 올바른 영어는 트렌치 코트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콩글리시의 앞권이래요. 앞권. 도대체 추리닝은 뭐냐? 추리닝은 여기서 온 거죠. 자, 훈련하다라는 말을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언뜻 이렇게 들리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뒤에 옷은 또 쑥 빼버리고요. 옷은 날려버리고 앞에 있는 훈련이라는 단어만 남겼네요. 자, 얘도 저렇게 부르지 않고 얘는 올바른 영어가 뭐냐면 이렇게 sweatpants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sweatshirt라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는 sweatsuit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위아래를 합쳐서 한 벌을 나타낼 때 sweatsuit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그 표현보다는 sweatpants나 그 다음에 또는 sweatshirt를 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후티나 와이셔츠나 버버리 코트나 추리닝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우리가 이제 10장생 영어에서 좀 아주 재미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하고 저런 건 영어로 할 수 있을까 싶은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제 3가지 내용에 그 다음에 3가지 표현들을 더 붙여서 총 6가지 재밌는 표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상과 관련된 야, 너 지퍼 열렸어 라는 이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지퍼를 일단 알아야 지퍼가 열렸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지퍼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fly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fly는 뭐 날다라는 말도 되고 이러는데요. 그것 말고 옷이나 이런 데 달려있는 zipper fly라고 그래서 아주 쉽죠. 저것만 알고 나면 뒤는 간단한 거네요. flies open이라고 하면 지퍼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요. Excuse me, 죄송한데요. Your flies open이라고 하면 지퍼가 열렸네요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지퍼를 fly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뭐 바로바로 익혀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Check your fly. 지퍼가 열렸네요 라면 남대문 열렸어요 라는 말을 check your fly라고 하면 fly 좀 보세요. X, Y, Z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자, 요건 또 이렇게 뭘 X, Y, Z라고 하냐면 얘는 요 표현입니다. Examine your zipper 이라는 말에 X 그리고 Y 그리고 Z를 따서 X, Y, Z라고 하면 저게 야, 남대문 열렸어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자, 지퍼의 fly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X, Y, Z라는 표현 2가지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여러분이 배우실 오늘 두 번째 표현은 바로 뭐냐면 옷 잘 입는 사람이거든요. 옷을 끝내주게 잘 차려입는 이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패션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플레이트는 뭘까요? 여기서는 접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여기서 플레이트 뭐냐면 이 옷을 만들 때 여러분 옷 본이라고 그러죠. 옷 본을 딱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옷을 만들게 되는데 야, 이건 완전히 그 사람이 옷을 딱 입은 게 옷 본 그 자체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플레이트라고 하면 옷을 대단히 잘 입는 사람이 되고요. 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샵 드레서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앞에 있는 샵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날카로운 것보다는 아주 멋진 이런 의미로 쓰여서 샵 드레서라고 하면 이제 옷 잘 입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ve heard that 내가 듣기로 Mr. Choi's fashion plate이라고 하면 최 선생님이 옷을 굉장히 잘 입는다 하더라고요. 옷을 끝내주게 입는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fashion plate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옷을 쫙 빼있다, 멋지게 입는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좀 아주 소글을 사용하면 아주 그냥 간지나게 입는다 이런 말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 하나가 dressed to the nines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자리는 dressed to 다음에 뭘 쓰기도 하냐면 kil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dressed to kill이라고 하면 아주 죽여주게 입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옷을 그렇게 끝내주게 입는데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옷을 쫙 빼입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죠? 아주 끝내주게 잘 입은 거 말고 옷을 쫙 차려 입은 건 dress라는 단어 뒤에다가 up이라는 말을 써줘서 dress up이라고 쓰면 얘가 옷을
쫙 차려입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까? 저 줄여서 오늘 딱 배우실 표현들만 짚어보자고요. 자, 이거 옷을 잘 입는 사람 패션 플레이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샵 드레서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ess to the nines라고 쓰거나 dress to kill이라고 하면 dress to kill이라는 옛날에 영화도 있었거든요. 근데 dress to kill이나 dress to the nines라고 하면 옷을 잘 입는 것, 아주 끝내주게 입은 것, 멋지게 입은 것 이런 걸 dress to the nines라고 한다라고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좀 노출이 심한 옷,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노출이 심한, 이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veal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reveal이라는 단어 자체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좀 많이 드러내는 이라는 말로 쓸 때 revealing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o revealing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노출 심한데, 너무 드러나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low cut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low cut은 옷이 이렇게 너무 파인 옷 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슴 위쪽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이런 옷들을 보고 쭉 파인 옷을 low cut이라고 부릅니다. The restaurant dress code라는 말은 뭐 아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저 식당은 드레스 코드가 있대.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복장을 좀 규제를 정하는 그런 식당들 있죠. 좀 고품격의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데는 뭐 컨서버티브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아주 보수적인 드레스 코드를 딱 정해서 남자는 수트, 그다음에 여자는 뭐 드레스에 입장이 되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뭐가 되냐면 옷을 입는 규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해진 규칙 코드라고 하는데 the restaurant dress code, 그 식당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 그래서 you should not wear, 너 입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입으면 안 되냐면 to revealing clothes를 입으면 안 돼 라는 말이 되겠고, 당연히 여기 low cut 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표현이 만들어지겠죠. 너무 패인 옷을 입어서는 안 돼 라는 그 말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왔던 우리 오늘 배우셨던 이런 말은 영어로의 6가지 표현들 다시 한번 챙겨볼까요? 지퍼가 열렸다라고 할 때 지퍼 영어로 fly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퍼가 열린 건 flies open이라고 하면 됐었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표현으로 배웠던 게 여기 있는 X, Y, Z라는 이런 표현 하나 배워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셨던 게 옷 잘 입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옷 본이라는 플레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패션 플레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샵 드레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 패션 플레이트 있고요. 또 하나 옷을 끝내주게 차려입은 거 뭐라고 한다고요? dress to the nines나 또는 dress to kill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노출이 심한 건 어떻게 했었죠? revealing이라는 말을 써도 좋고, 파인 옷은요, 뭐라고 하냐면 low c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옷을 입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dress code라고 하죠. 그래서 옷을 입는 규칙, 규범입니다.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o revealing clothes라고 하면 너무 노출이 심한 옷, 이렇게 되는 거죠. low cut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물론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의상과 관련해서요, 또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재밌는 표현들을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잘 챙겨서 보시고요. 다음번 23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